네, 은혜 씨 어서 오십시오. 왜 말을 더듬으십니까? 너무 반가우셔서. 예, 그렇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예. 은혜입니다. 예. 그리고 제가 오늘 날씨 참 좋죠? 너무 좋아요. 예, 제가 네. 가을 온다고 말씀드렸죠. 여름이 지나면 가을이 오는 거는 아니,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의심하셨던 건데. 것 같아서 제가 가을 온다고 이렇게 가을이 근데 짧을까요, 길까요? 조금 짧을 것 같습니다. 좀 길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예. 가을이. 자, 피드백 타임 시작합니다. 5010님께서 금투세 서민 중산층 위한다면 수익 있는 곳에 세금을 부과하는 게 맞죠. 진짜 서민은 주식 투자에 돈 없습니다. 하루하루 먹고 살기 바빠요. 예. 이리 빠지고 저리 빠지고 월급쟁이만 봉입니다. 예. 맞습니다. 정말 근로소득세만 엄청 올라가지고 예. 네, 천덕애님께서 금투세 도입한다고 더 하락할 것도 없습니다. 거래세는 내야죠. 예. 거래세 폐지하면 단타 난리 나죠. 예. 또 이런 의견도 보내주셨습니다. 멀리님께서 주가 폭락하면 변상해 줄 건가요? 그럼 금투세 찬성. 예, 이제 이게 그렇죠. 손실은 투자자가 감수하고 수익에만 뭐 정부가 세금 뭐 네. 예. 그래서 좀 더 논의를 해보시겠다는 그런 그렇습니다. 의견이겠죠. 예. 자, 어제 하프타임에서 김건희 여사를 두고 사기꾼이라는 표현을 썼다가 삭제한 체코 한 언론 내용 보도에 소개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해서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가 기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기사 자체에 문제가 있어서 표현이 삭제 조치가 된 것을 다시 한번 삭제됐다라고 보도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예. 영부인과 관련된 사안에 대해 폄하하고 악의적으로 보도한 외신 보도를 굳이 내신에서 보도할 필요성이 있었는지 그럴 만한 가치가 있었는지 의문이다. 요렇게 발언했습니다. 근데 이 현 정부에 계신 분들 중에 상당수가 왜 어떤 것을 보도해야 되고 어떤 것을 보도하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그 가치관의 정립이 자신들이 옳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대통령이 순방한 저도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 언론사의 그 사기꾼이란 단어가 적절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그러나 그건 어떤 사기업 언론사이고 그러나 우리가 그걸 받았을 때는 외국에서 우리의 영부인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했다는 것 자체는 뉴스예요, 분명히. 그렇죠. 당연하죠. 근데 그거를 왜 어떤 정부 관계자가 그런 보도를 하는 것은 뭐는 바람직하고 뭐는 바람직하지 않고 특히 정부 비판 보도를 하면 바람직 않다는 식으로 자꾸 규정을 하는 건 그 사고 자체가 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네. 예. 그런데 어제 그 보도에는 사기꾼이라는 단어도 있었지만 영부인이 받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을 나열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국민들이 보기엔 창피스럽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창피스러운 상황에서 그 어떤 외국 언론 그것도 주요 일간지 아니에요. 그 나라에 예를 들어서 조그만 무슨 그 잡지가 황색 잡지 뭐 이런데 옐로우 잡지가 그걸 보도했으면 뭐 그걸 누가 굳이 받아 쓰겠습니까? 근데 분명 그 나라 최대 일간지가 그거를 그런 식으로 보도한 거를 네. 우리가 못 들은 척하고 있어야지 그럼 그게 정상적인 뉴스냐? 전 절대 그건 아니라고 봐요. 네. 그런데 또 그 사기꾼이란 단어가 적절하지 않았다 치더라도 그건 뭐 그 언론사의 판단의 문제고 그 나머지 내용이 또 적절하지 않았냐? 그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는 의혹이라는 생각도 분명히 드는. 그리고 우리는 왜 그런 의혹을 끊임없이 받고 있는 영부인이 그렇게 외국에 나가서 그런 국민들이 낯뜨거운 어떤 뉴스를 접해야 되냐?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왜 굳이 나가서 뭐 이런 들여가지고 뭔가 만만한 게 국내 언론이 아닌가 다른 데 가서 맞고 와가지고 뭔가 국내 언론에 화풀이하는 듯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예, 저희 MBC도 많이 맞았습니다. 맷집이 이제 있잖아요. 이제는 웬만큼 맞아도 타격 없죠. 아픕니다. 타격 없이 갑니다. 네. 예. 자, 축구 이야기도 짧게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축구 대표팀 감독 선임 과정에서 불공정했다는 논란이 있었어요. 그런데 오늘 오전에 홍명보 감독과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이 국회에 출석해서 관련 질의받았는데 현장 목소리 들어보고 오겠습니다. 들어보시죠. 정몽규 증인은 이런 감독 선임 절차에 관한 국민적 의혹이 그냥 의혹에 불과하고 전혀 하자가 없다 이런 주장이십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뭔가 저한테 불공정하다거나 아니면은 특혜가 있다거나라고 생각하지는 않고 저는 전력강화위원회에서 1순위로 올려놨기 때문에 제가 감독직을 받은 거였습니다. 제가 혹시라도 2위라든지 3위라든지 했으면은 저는 받지 않았겠죠. 저희가 처음에 결렬이 됐던 제시마 씨 감독을 하는 과정이 1순위를 왜 이 감독이 1순위가 돼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한 이유가 있고 모두가 동의하는 그런 과정을 거쳤습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이 10차, 9차, 11차 이 과정에서는 그런 과정보다는 빠르게 이제 그만하자라는 이야기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렇게 들어봐도 뭐
오윤혜 씨 축구 잘 모르시는 건 제가 잘 알고 저도 잘 모르지만요. 네. 네. 근데 아니 박주호 저 전력강화위원회 의원 얘기 들어보면 네. A랑 감독이 1순위였는데 무조건. 제시마 씨. 예. 네. 그분이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이 전력강화위원회 의원조차 지금 명확한 이유를 모르고 발견하죠. 있는 상황에서 그렇다면 국민들이 궁금하니까 당연한 궁금. 국회에서 물어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이러이러한 이유로 이렇게 하고 그걸 분명히 설명하면 서로 오해하고 뭐 할 것도 없이 그냥 사실에 근거해서 판단하면 될 텐데 네. 그거를 설명 안 하면서 자꾸 전혀 하자가 없다 이런 그러니까 이 반복하는 게 꼭 요새 무슨 다른 어디 보는 것 같아가지고 불편해요. 예. 아, 다른 어디? 뭐, 우린 다 알고 있죠. 모르겠습니다, 알고 저는. 이 정몽규 축구협회장을 향한 축구계의 비판도 상당한 상황인데 오늘 사선 도전을 할 거냐라는 질문에 대해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심사숙고 결정하겠다며 즉답을 피했습니다. 도전할 거라고 보십니까? 사선?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 마음으로 도전하는 거는 뭐 본인 자유겠죠. 네. 그런데 네. 도전하는 건 본인 자유겠지만 국민 여론이 이렇게 안 좋은데 네. 저는 그걸 떠나서 한번 언제 전문가만 한번 물어보려고요. 왜 이렇게 하고 싶죠? 이게? 근데 제가 관련된 네. 쇼츠도 보니까 관중들은 대놓고 정몽규 이 회장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고 이렇게 목소리를 하나로 막 이렇게 함성을 지르는 그 영상까지 봤거든요. 조윤혜 씨가 그걸 보셨을 정도는 전 국민이 다 안다고 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 축구 팬들은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 못마땅해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팬들이 왜 없는 그렇게 경기장은 의미가 없잖아요. 이 협회장 자리를 그렇게까지 하고 싶어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네. 그게 칭찬할 때는 하고 싶을 것 같은데 누가 보면 네. 그렇게 비난받으면서 왜 하죠? 저기서 돈이 생기는 게 아니라 들어갈 것 같은데 돈은. 네. 협회장. 왜 하는지 한번 모셔서 여쭤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하나 더 뉴스를 예. 가져왔는데요. 제가 의료 대란에 대해서 우리가 모든 걱정이잖아요. 예. 매일매일 사실 알려드려야 되는데 추석 연휴에 큰 혼란이 없었다는 복지부의 발표가 있었지만 이것과 정확하게 상반된 사고가 있었다는 예. 기사를 봤습니다. 추석 당일에 부산의 30대 여성분이 새벽 2시에 경련과 의식장애를 겪었고 하지만 구급대원이 도착했지만 이게 1단계 가장 높은 1단계 중증도를 판단을 한 예. 거예요. 92번의 전화 뺑뺑이 그리고 10번의 병원에 예. 찾지 못해가지고 결국 그날 6시 25분에 사망을 예. 하셨고 오늘도 허벅지가 절단된 환자분이 계셨어요. 경남에. 예. 근데 이분도 병원 12곳에서 거부를 해서 110km 떨어진 곳에서 수술을 받았거든요. 예. 근데 이 와중에 정부에서 기가 막힌 이건 저는 지시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예. 초등학교 교과서에 앞으로 응급실 이용 수칙을 담은 방안을 넣겠다. 예. 추진하겠다. 경증 환자가 응급실에 방문할 경우에는 높은 비용과 장시간으로 대기할 수 있다. 이게 응급 의료 이용 문화에 대한 인식을 맞춤한 교육이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초등학생들에게 교과서 이걸 넣겠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엄마들이 아이가 어릴 때 아프면 무조건 병원 가야 되고 예. 부모님한테 알려야 되고 이렇게 가르치고 있는데 예. 교과서에서 응급실에 가는 거는 이 중증도와 경증도를 판단하는 거는 의사들조차도 몇 그렇습니다. 년 동안의 예. 수련을 해야지 알 수 예. 있는 상황인데 그렇습니다. 이걸 교과서에 넣는 게 적절할까요? 예, 그렇습니다. 여기 모신 전문가들도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본인이 경증, 중증을 판단하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는 얘기를 분명히 해요. 근데 이 왜 초등학교 위험하고. 교과서에 이걸 싣는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네. 머리를 탁 부딪혔어도 지금은 괜찮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고 하니까 가서 검사해보고 그렇죠. 그런 거거든요. 근데 모르겠습니다. 근데 지금 이 현 정부가 이 의료 사태에 대해서 아직도 좀 낙관하고 있는 것 같고 심각성을 아직도 모르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오늘 여러 가지 어떤 얘기가 중에 제가 본 거는 이 급한 암 환자들 있잖아요. 네. 왜냐하면 이 빨리 수술해야 생존율을 당연하죠. 몇 배씩 전이가 올릴 수 될 수도 있는데 있고요. 위급하죠. 근데 그분들 수술이 너무 밀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아. 큰일이에요. 예, 그러니까 그분들의 생명의 어떤 남은 생명의 기간이 확확 줄어드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예. 돌아가시지 않아도 되실 분들, 그렇습니다. 더 예. 병을 키우지 않아도 되실 분들의 병을 지금 키우고 있는 거잖아요. 큰일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무슨 예. 초등학교 그러니까 이게 학생들에게 지금 이런 데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 자체가 지금 이 현실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의료 대란의 핵심들, 또 아픈 분들, 네. 또 아픈 분들을 모시고 있는 가족들, 이분들의 고통에 대해서 진짜 어떤 좀 더 진지하게 생각하고 정부가
무슨 짓을 해서라도 빨리 이 사태를 해결해야겠다는 어떤 그 절박한 마음이 보이는 게 아니고 그런 어떤 네. 말씀하신 그런 걸 보면 의료 개혁을 더 확실하게 추진해 가겠다라고 최근에도 그러니까 오늘도 이게 기사가 나왔잖아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조차 모르니까 더 불안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특히 뭐 췌장암 이런 데는 예후가 굉장히 안 좋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네. 어떤 빨리 수술을 안 하면 굉장히 힘들어지는 상황이 발생하는데 네. 그 수술 자체가 하염없이 밀리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그럼 그 가족도 그 본인이 생명이 단축돼가는 그 본인은 어떨 것이고 네. 그분들을 보호하고 있는 가족은 어떻겠습니까? 정말 대한민국이 어쩌다 하루아침에 이렇게 됐습니까? 빨리 극복하기를 같이 목소리를 내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가을입니다. 날씨 즐기십시오. 네. 예, 오윤혜 씨였습니다.